네, 2021 섹터별 증시 전망,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시장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상반기 쇼크와는 좀 상반되게 하반기에는 이러한 3차 팬데믹의 영향이 다소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유동성은 여전히 돌고 있고요. 원자재 시장은 현재 어떤가요? 일단 원자재 시장도 사실은 경기를 갖다 동행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계속 우상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도 마찬가지겠거니와 특히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결국 유가건, 비처리건 모든 원자재들이 지금 회피한 시장을 갖다 맞이한 상태인데요. 다만 저희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내년도가 어쨌든 우상향은 맞지만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철만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비수기에 왔고요. 글로벌 펀더멘탈 역시도 지금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갖다가 많이 이제 반영한 상태인 것도 분명하고 투기적 포지션 역시도 과도하게 좀 집중이 됐다라는 점. 게다가 내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정상화 과정에서 결국에는 회사채 디폴트에 대한 우려, 즉 회사채 만기가 어떻게 보면 1월과 4월 달에 좀 집중돼 있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이즈가 내년도에 좀 있을 수 있다. 다만 방향성 측면에서는 우상향이 맞다 해서 단기와 중장기에 우리가 좀 접근을 차별화를 두면서 방향성을 보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경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는데 그러면은 지금 경기가 회복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분명 회복기는 맞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확장기로 넘어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우리가 일단 주가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이미 확장기로 넘어갔다라고 좀 되짚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한 이유가 일단 주가는 경기를 선행하는 지수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일단 원자재랑 좀 차이를 갖다 두고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어떤 거랑 같이 좀 비교해 볼 수 있는가를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재고순환 지수인데요. 경기 선행 지수보다 좀 더 실물 시장을 갖다가 조금 더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재고순환 지수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중국만 하더라도 재고순환 지수가 여전히 회복기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장기 때는 출하건 재고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데 여전히 회복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에 먼저 좀 탈피한 중국 같은 게 여전히 회복기, 중국뿐만 아니라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도 분명 이와 유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확장기를 대비하는 자세, 아직까지는 회복기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중국 원자재 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긴 어떤가요, 전망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회사채에 대한 문제들이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리스크가 노이즈가 있을 테고 어쨌든 연초 때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기대감만 있을 뿐 실물단에서는 수요가 좀 부진한 구간은 맞거든요. 다만 우리가 좀 방향성 측면에서 중국 쪽 같은 경우 우호적이다라고 좀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결국 리스타킹이 도래한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3월 달 이제 전인대를 갖다가 앞두고 리스타킹이 있습니다. 이 대규모 리스타킹 갖다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고 네. 특히나 이번 리스타킹을 앞두고 인프라라던가 신형 인프라 그리고 도시화 특히나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인프라와 관련해가지고 특히 도시화와 관련해가지고 노후 주거단지에 대한 재건축을 갖다가 적극 확대하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줬습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약간 긴축이 이루어지지만은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계속 이 같은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은 중국 쪽 소비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쪽은 현재 정권 교체로 트럼프발 인프라 기대감은 좀 낮아졌지만 이제 바이든 집권기에 친환경 인프라 기대감은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 원자재 시장은 어떤 영향이 있나요? 분명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트럼프에 대한 재건 기대감은 좀 낮아졌지만은 바이든 역시도 공약상 결국에는 인프라, 교통 전체 예산 앞으로 부양책에 있어서 교통에 대한 예산 부분을 갖다 22%를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교통 인프라의 호재로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친환경과 관련해가지고도 긍정적입니다. 일단 전력당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친환경 인프라 역시도 메탈 수요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양책은 했지만 아직 실물 시장으로 자금이 집행이 안 된 상태거든요. 연준 자산에서 정부 계정 비중이 여전히 20%대를 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금융위기랑 좀 비교해서 본다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건설 지출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겠고, 특히나 전력 인프라에 있어서도 증설 계획과 비교했었을 때 올해 상반기 때 코로나 때문에 취소, 연기된 사업들을 고려하면은 내년에 반영된다면 충분히 전력 인프라에 있어서도 19%대로 폭증이 좀 더 가능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유럽의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강합니다. 이 중국과 미국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 보이는데 내년쯤에는 유럽 시장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유럽 시장도 회복은 될 겁니다. 다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보다는 좀 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과거에도 우리가 유럽의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봤었었는데 그게 당한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만 좀 더 긍정적인 이유는,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메르켈 총리가 좀 재정 정책에 있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갖다 거부하는 메르켈 총리가 내년 9월 달에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레임덕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재정 정책에 있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추구하는 프랑스 쪽에 오히려 힘이 좀 더 실리면서 내년에 재정 룰 이제 3% 룰을 갖다가 좀 더 완화되고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시장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최근에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년도 유가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유가에 있어서는 레벨단에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35에서 상단은 55불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점진적 레벨 상향은 맞다. 그러니까 수급 측면에서 봤었을 때 어쨌든 방향성은 우상향이 맞거든요. 다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지금의 유가가 저는 조금 봤었을 때 과도하게 올라온 게 아닌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고, 그쵸. 결국 이제 오펙 플러스가 지난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일부 산유국들이 최근에 유가에 있어서, 유가 회복에 있어서도 가파른 회복에 조금 부담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셰일 기업들의 아무래도 BEP, 특히 신규 유정당 투입 비용이 배럴당 49.4불이기 때문에 이게 근접할수록 아무래도 미국 셰일들의 기사회생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예용들이 계속 해줬고, 결과적으로 좀 오펙 플러스의 주도권 하에서 네. 내년에 유가는 좀 점진적인 상승, 결국에는 점진적 상승. 오펙 플러스 때문이라도 좀 상단이 좀 막힌 시장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한편 비철금속 쪽은 어떨까요? 뭐 구리나 철광석 시장, 먼저 경기에 좀 선행하는 면이 있잖아요. 일단 비철단에서는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초 때 연간전망, 그리고 8월 달에 자료를 갖다 내면서 내년도의 탑픽을 저희는 모든 원자재에서 비철금속을 가장 우수한 이제 자산이라 보고 있고, 그 중에 구리를 갖다가 가장 높은 구리, 니켈, 알루미늄, 아연 순으로 좀 접근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 있어서 메탈 시장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 있어서 먼저 반영은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앞서 언급드린 중국 쪽에서의 이슈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기대가치 지수라든가 투기적 포지션 역시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남아있다. 다만 내년 연말까지로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연평균 7,500달러 선에서 좀 더 안정적인 상승이 계속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 중국 쪽 네. 인프라도 그렇고 선진국 중심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재정이 결국은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투자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향에 있어서 비철 역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주자. 코데코의 프리미엄 역시도 타이트한 시장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 금값을 좀 짚어볼까요? 추락의 충격을 최근에 딛고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저평가 구간인가요? 예, 저희는 아직도 금을 갖다가 저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금도 그렇고 은 역시도 굉장히 여전히 좀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은보다 상대적으로 금이 굉장히 저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대 성과 측면에서 은보다 약할 수는 있습니다. 구리와도 마찬가지겠고요. 다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올해 금이 저금리와 안전자산 수요로 올라왔다면은 내년에는 결국에는 유동성, 미반영된 유동성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요가 주목된다.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을 수가 있겠고, 연평균을 저희는 2,300달러를 갖다 놓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유동성 측면에서는 글로벌 M2랑 비교했었을 때도 여전히 저평가, 과거 금융위기와 비교했었을 때 굉장히 저평가로 와 있고요. 기대가치 지수로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저평가 와 있고, 주식과 다우지수와
비교 상대 성과를 놓고 보더라도 저평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금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여전히 필요하다. 금에 있어서는 뭐 선물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은 주식형 ETF 중에도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보는 네네.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년도 섹터별 증시 전망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원자재에 대해서 국가별 그리고 원자재별로 자세하게 조명해 봤습니다. 최진영 연구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